예,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가 타다가 처분하는 자동차가 이력이 확실해서 좀, 그렇죠. 제가 원래 중고차 얘기할 때 예, 중고차 얘기 또 안 나올 수 없는데 이게 예. 또 재밌는 주제인데 예. 개인 거래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예. 저는 개인 거래 말고 상사 거래를 보통 추천해요. 예. 근데 상사 거래의 장점은 딜러라는 사람이 예. 중간에 돈을 먹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은 그 딜러가 돈 2, 300 먹는 걸 되게 억울해하지만 그렇죠. 그게 가치가 또 경우에 따라서 없진 않거든요. 왜냐면 딜러는 전문가기 때문에 예. 전문가가 물건을 한번 걸러준단 말이에요. 이게 예. 어떤 상태인지 평가를 하고. 신차 작업을 해갖고 판매하기 때문에 제 이제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에서 딜러의 어떤 성향을 좀 보기 시작하면 그 딜러의 성향이 내가 믿을 만하면 그 딜러가 매수했다는 것만 해도 사실은 믿고 합격. 살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세상에서 그렇죠. 하나의 뭔가 전문가 대리인을 보낸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저 평생 물론 10번 할까 말까인데 중고가를 예, 그죠? 물론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딜러라면 얘기 달라지지만 예. 그래서 저는 상사 거래를 추천하는데 개인 거래가 개인 매물이 엔카 같은 데 보면 개인 매물이 의외로 막장인 매물이 많고 이제 사기 치려고 맘먹으면 사실 개인 거래하는 게 좋아요. 그냥 개인 거래로 넘겨버리고 사실 뭐 핸드폰 번호 안 받으면 뭐 사실 이게 뭐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팔면서 이걸 사네. 처리가 복잡해지고 뭐 중고나라 거래한 거랑 거의 똑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예외적으로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친구 찬스. 예, 그러니까 아는 사람 간의 개인 거래는 예. 그거는 이게 다르죠. 그건 이제 이력이라는 거에 확실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치를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사고를 먹은 차냐 아니냐만 확실하면 예. 사실 중고차 살 때 중고차의 리스크는 그 확실하지 않으니까 문제고 예. 딜러 상사를 통해도 성능 기록부를 봐도 카이스토리를 봐도 그래도 그게 다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제 영상에서 막 선별을 많이 하지만 충분히 리스크를 많이 줄이지만 그래도 사실 뭐 또 먹은 차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쵸. 근데 지인차는 이제 그게 확실하게 아닌 거니까 예. 경우에 따라서는 돈으로 치면 막 몇백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에 갇힐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개인 거래 중에서 지인 거래는 좋은 것 같은데 이제 개인 거래 친한 친구한테 중고를 파는데 문제는 이제 시세를 그걸 얼마에 팔아야 되냐가 문제인 거예요. 시세를 엔카 기준으로 연식하고 이렇게 하면서 잡는데 그 시세가 있고 딜러 매입가가 뭐 그거보다 한 2, 300 까질 거고 그쵸. 거기서 한 중간 정도로 잡으면 친구도 실제보다 이득이고 우리도 이득이고 이제 그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이거를 한 1000만 원, 500만 원 깎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시세대로 하면 되는 건데 그 돈이 시키니 그랬더니 문제는 뭐냐면 참 이상하게 이게 팔고 나면 주인이 바뀌면 이상하게 하나도 이상 없던 게 고장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메시지라고 스쿠터 이제 50cc 2행정짜리 탔었는데 뭐 텍트 메시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메시지 되게 못생긴 거 있었는데 그걸 제 아는 후배한테 팔았더니 설마. 팔자마자 얘가 시동이 안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 앞에 뭐 이렇게 틈을 벌려갖고 누가 뭐 훔쳐가려고 이걸 벌려놨어요. 그러니까 안 해보니까 뭐 이렇게 뭐 선 같은 게 이렇게 선 같은 거가 뽑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서 이거 판지 며칠 만에 도둑 맞을 뻔했구나. 그거 해결됐는데 또 며칠 있다 또 전화 와갖고서는 뭐 이게 안 간다는 거예요, 오토바이가. 그래서 보니까 그게 약간 구동 전달하는 벨트인가가 뭐 끊어졌어요, 그게. 뭐 그런 거 잘 끊어지지도 않는 것 같은데 하여간 끊어져가지고 몇만 킬로짜리 소모품인데. 그래서 그때 무슨 효자 오토바이 아저씨가 실어 가가지고 그 동네 이제 오토바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아마 지금 제가 여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그 동네 오토바이는 다 거기 갔었는데 그 사장님이 이제 오토바이 실어 가서 이제 수리하고 얼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제 기억에 제가 다시 샀어요. 그 친구한테 야 너 이제 그냥 그만 타고 내가 다시 인수할 테니까 아마 합의를 봤을 때 제 생각에 수리비는 그 친구 보고 내라 그랬을 거예요. 수리비는 너가 내고 수리비를 내가 냈나? 그냥 다시 매입을 해서 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다시 팔았어요. 그냥. 그게 문제가 뭐냐면 참 신비하게도 주인이 바뀌면 저는 이렇게 뭐 미신이나 이런 건 믿지 않지만 요건 믿는데 이상하게 주인이 바뀌면 차가 이제 망가지고 팔려고 이제 마음을 비우면 망가지고 또 이상하게 사실은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게 다 있을 거예요. 그럼 오토바이 하고 하다 보면 갑자기 미션 문제가 생기고 100만 원이 깨지고 갑자기 그런 게 생기고
그래서 좀 지인 간의 거래는 그죠? 제값을 받게 해도 나중에 계속 아. 팔로우업을 하니까. 그거 네. 지인 간의 거래라면 다 전담 AS의 매니저가 되잖아요. 아, 계속 전화하고 야 이거 뭐 이거 있는데 뭐 계속 전화하니까. 예, 딜러가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그거 되고 나면 네. 그거 막 진짜 뭐 네. 제 돈 받고 판 것도 아니에요. 지인한테 팔면. 예, 그쵸. 뭐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나도 뭐 그냥 조금 더 싸게 한다고 한 게 했는데 전담 딜러 되고 또 하필 망가지고 네. 괜히 싸게나 팔았는데 미안해지고 오히려 자꾸 고장나니까. 그쵸. 그러면은 정확하게 서로 중고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끼리 거래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친구차 만약에 산다면 네. 내가 너 차를 인수한 이유로는 그 어떠한 이 차에 대한 세세한 궁금증조차도 너한테 전화로 물어보지 않겠다. 뭐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도 오일 하지 언제 걸었니?조차도 어. 안 물어보겠다. 사실 그 정도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 뭐 고장 났다는 거 아니더라도 그냥 오일 언제 걸었냐, 혹은 뭐 브레이크의 교환 언제 했냐, 뭐 미션을 교환한 적 있냐, 뭐 이런 거 궁금할 수 있는데 예. 사실 중고차 사면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 거. 그렇죠. 그조차도 내가 너한테는 물어보지 않겠다. 내가 뭐 센터에다 혹시 기록이 있으면 알지언정. 어. 그렇게 해야 완전히 판매자가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해도가 있으면서 중고차 개인 거래할 때 친구 간에도 어떠한 궁금증도 물어보지 않겠다, 이 차에 대해서. 그 정도 고장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막역하면서도 합리적이어야. 예. 예. 시세는 뭐 50, 100 왔다 갔다 해도 그건 뭐 적당히 중간으로 하면 되고 예. 그 시세가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지인한테 차를 사면 뭐 50만 원을 싸게 사든 뭐 100만 원을 비싸게 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확실하게 이 차는 뼈다고 먹지 않은 때려박지 않은 차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산 거잖아요. 그거는 예. 이 사람이 신차로 사서 탔던 차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가치는 좀 더. 저는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의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불확실성 시세대로 해결해서. 사도 딜러한테 내가 사는 그 가격에 사와도 예. 되게 싸게 산 거라는 생각으로 저는 매수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면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50만 원 싸게 살려고 친구한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친구한테 삼으로써 이 차는 뼈대를 먹지 않은 차다라는 게 100%라는 게 가치가 있는 거니까 야, 난 그것만 해도 시세보다 비싸도 상관없으니까, 시세보다 50, 100 더 비싸도 상관없으니까, 물론 이제 친구가 뭐 100 더 받고 팔진 않겠지만 예. 차마 그렇죠. 그거에 대한 가치가 나한테 엄청나게 개꿀이다, 진짜 큰 가치다라는 걸 알면 서로의 윈윈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했는데 뭐 소소하게 뭐 좀 망가지고 뭐 그래서 좀 돈 들더라도 그거 이제 중고차 거래하는 입장에서 그런 건 이제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그 정도가 되면 개인 거래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서로가 윈윈인데 그러기 힘들죠. 빈정이 조금씩 상할 수밖에. 빈정이 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럴 바에 안 하는 근데 빈정이 상하는 게 억울한 게 상대편도 더 싸게 팔다가 빈정 상하니까. 나도 싸게 팔았는데. 네, 나도 싸게 팠는데 내가 뭐 더 받고 판 것도 아니고. 예. 그냥 멀쩡한데 이제 저희 집은 부모님이 한 2년마다 차를 바꾸기로 했어요. 이제 그냥 죽기 전까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약간 이런 플랜으로. 예. 고속도로 내 추월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차로로 내려와 주세요.